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마다 우리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있죠. 미세먼지. 요즘은 예전보다 또 더 자주 찾아오기도 하고요. 한겨울에도 날이 풀리면 미세먼지가 막 있고 그렇죠. 기분만 나쁜 게 아니라 이 건강이 문제인데요. 오늘은 기후 톡파원 특집으로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해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낸 고등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직접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최윤선 기후 톡파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2학년 최윤선입니다. 네, 용인외대부고 최윤선 학생님 나와주셨는데 사실 최윤선 학생은 저랑 한 2번 정도 전화 인터뷰한 적 있죠. 그렇죠. 청취자분들도 그때마다 막 고등학생이 우리 프로그램 기후 톡파원이라고 굉장히 반가워하고 좋아했는데요. 벌써 이제 3번째인데 오늘 내용은 좀 학술적이에요. 그때 써주신 내용들도 그렇게 막 쉬운 내용들은 아니었지만 오늘 얘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학교에서 저와 함께 기후 문제에 관심 있는 친구가 팀을 이뤄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제목은 한국과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빅데이터 비교 분석인데요. 우리나라와 이웃인 중국의 몇몇 지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농도에 대해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지 2019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6년여에 걸친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저희는 먼저 우리나라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아산시, 강원도 고성군 이렇게 4곳, 그리고 중국에서는 수도인 베이징을 비롯해 산동성 웨이하이, 랴오닝성 판진, 산시성 신저우 이렇게 4곳을 비교 대상으로 정한 뒤 이들 도시들의 거리에 따라 각각 짝을 지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인천에서 서해바다 건너 산동반도의 웨이하이까지는 거리가 400km로 가장 가까웠고 우리나라 동부인 강원도에서 중국 내륙인 산시성 신저우까지는 1200km로 가장 멀었습니다. 또 서울에서 판진은 500km, 충남에서 베이징은 98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짝을 지어가지고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지 본 거군요. 네. 가까운 지역, 먼 지역. 어땠나요? 어떻게 분석을 하신 걸까요? 저희는 이렇게 4개로 묶인 짝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6년간 자료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PM2.5, 그러니까 미세먼지 중에서도 입자의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른바 초미세먼지 농도를 비교 분석했는데요. PM2.5는 입자의 크기가 워낙 작아서 폐에 침투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건강에도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 중에서도 입자가 제일 작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했다. 이게 사실 폐렴, 지금 막 호흡기 질환 항상 뉴스에서 나올 때 조심하라고 하는 게 이 초미세먼지네요. 네. 이게 우리나라와 중국의 이 도시끼리 짝을 지어서 보니까 상관관계가 있었나요? 네, 결과가 아주 흥미롭게 나와서 저희도 놀랐는데요. 저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짝을 지은 지역 간 피어슨 상관계수를 찾고자 했습니다. 피어슨 상관계수는 통계학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볼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큰 것이고 0에 가까울수록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0.5 이상이면 강한 상관관계, 0.3에서 0.5 사이면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 0.1에서 0.3 사이면 약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석합니다. 분석 결과 거리가 400km로 가장 가까운 인천과 웨이하이는 값이 0.523으로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500km 떨어진 서울과 판진은 0.433, 980km 떨어진 충남과 베이징은 0.38, 마지막으로 거리가 1200km로 가장 먼 강원도와 신저우도 0.259로 약하지만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러면은 중국과 우리가 초미세먼지 농도가 비슷하게 같이 간다고 봐야 될까요? 거리가 가까우면 상관관계가 더 뚜렷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감소하지만 그래도 상관관계가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고 그런 결과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 간 거리가 멀어지면서 상관관계가 약해지는 건 대기가 이동하면서 미세먼지가 확산되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완화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상관계수의 정확성을 파악하기 위해 p-value 값도 측정했는데요. 이 값이 0.05보다 작을 때 상관계수의 값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거리가 가장 가까운 인천과 웨이하이는 1.47에 10의 마이너스 54제곱, 그러니까 분자가 1.47이고 분모가 10의 54제곱인 거의 0에 가까운 수치여서 완벽하게
명확하게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거리가 가장 먼 강원도와 신저우도 0.022로 0.05보다 작아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진행한 문헌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 중국에서 넘어온 것이라는 것과 대략 50%가량은 우리나라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함께 존재했습니다. 저희의 초보적인 연구로 딱 잘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가까운 인천과 웨이하이의 초미세먼지 농도 상관계수가 0.5 정도였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미세먼지 원인이 중국 때문이다 아니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5대 5라고 본다는 거죠. 국내 원인이 5? 그러면 중국의 영향도 한 5는 있다. 그런데 지금 그 조사하고 연구한 관계에 따르면 가장 가까운 인천과 웨이하이가 상관계수가 한 0.5 정도였으니까 딱 맞는 거네요. 이 결과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얘기랑. 네. 근데 이제 고등학생 하면 우리나라에선 입시 공부도 해야 되고 바쁘잖아요. 또 외대부고 오니까 외국어 공부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관한 연구까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학교에서 상도 받았다면서요. 네, 저희 학교에 매년 Think Tank Ultimatum이라는 교내 학술 행사가 열립니다. 교내 학술 행사요. 네. 이번 연구는 이 학술 행사를 위해 진행한 것인데 학교에서 저희 연구를 높게 평가해 주셔서 우수상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연구를 도와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함께 연구를 진행한 반 친구인 정이나 학생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정이나 학생의 뛰어난 코딩 실력이 없었다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 이 데이터는 그러면 어디서 추출해서 분석을 하신 건가요? 저희 기상청이랑 아, 다른 여러 가지 소스들이 있는데 아. 그런 곳에서 엑셀 파일로 받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6년치를 엑셀 파일로 받아서. 네. 아, 대단하네요. 함께 연구한 정이나 학생도 대단하고 정말 든든한 팀이고 재기발랄한 청소년들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애청자분들이 좀 연령대 있는 애청자분들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지금 딸이나 손녀가 나온 것처럼 막 너무 청순해요. 안내방송하는 줄 알았어요. 최윤선 학생 너무나 예뻐요. 근데 최숙자님이 똑소리 나는 최윤선 학생 공부 많이 하셨네요. 어른이지만 존경스럽습니다. 오늘도 잘 들을게요. 그렇게 칭찬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함께 연구한 친구도 이렇게 챙겨서 따로 또 공을 밝혀주시고 칭찬해주고 정말 든든한 팀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연구 통해서 어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요즘같이 겨울철이 되면 정말 탁 트인 맑은 하늘을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해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하면서 사실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저희 같은 고등학생들은 초보적인 연구밖에 할 수 없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어른들이 본격적으로 연구를 한다면 충분히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면 중국 측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야겠지만 또 우리나라 내적 원인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정확한 연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한 뒤에야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연구 결과도 5대 5니까 우리 내부에도 50%의 책임은 있다고 보여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중국을 바꿀 수 없으면 일단 우리부터라도 바꿔야 될 텐데 저희가 보면은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를 이제 저희 막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사회에서 정책 결정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잖아요. 70대까지, 80대. 이런 어른들은 사실 기후 위기가 있다는 걸 알아도 우리가 여기서 길게 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위기감이 확실히 덜해요. 지금 청소년들보다. 네. 최윤선 학생이나 주변 친구들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느끼는 건 어떤 감각일까요? 짧게 얘기해 주신다면. 저희는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네. 앞으로 이 지구에서 살아갈 날이 많다 그렇죠. 보니까 앞으로 한 100년 이상 사실 것 같은데. 네, 기후위기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모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뭐 환경정책이나 이런 뭐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법안 이런 거 보면 만약에 결정하는 사람들이 10대면 이걸 어떻게 결정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요. 미세먼지 문제는 해마다 심각해지는데 대책이 지금 잘 안 보이죠. 고등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이런 연구를 하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면 정책 결정하는 어른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윤선 학생 오늘 좋은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공부하느라 바쁘겠지만 또 기후변화 이야기 하실 얘기 있을 때 언제든지 글로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정인아 학생하고 같이 나오셔도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윤선 기후톡파원과 함께했습니다.